안녕하세요. 작가식탁TV 이작가입니다. 초등 시기의 경험 그리고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수능 만점자들 인터뷰들을 찾아보게 됐는데 거기에서도 만점자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는 그냥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점자 여학생 친구였었는데 롤 모델이 피겨스케이터 김연아 선수 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서 김연아 선수가 스트레칭 할 때 질문을 던진 거죠. 감독이 무슨 생각해? 그랬더니 이제 김연아 선수는 그냥 하는 거죠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수능 만점자 학생도 김연아 선수의 그런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김연아 선수도 그냥 하는데 나도 공부 그냥 해야지 하면서 롤 모델을 삼고 정말 열심히 그냥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왔다는 거죠. 그냥 하다 보면 무엇이 된다? 바로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많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공부하기 싫다. 왜 하는 거지? 아, 그냥 그만할까? 친구들이랑 놀까? 하면서 머릿속에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하면서 머릿속에서 정말 많은 싸움이 일어나죠. 그 머릿속에서 그 생각들은 자꾸만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너무 따분한데, 너무 어려운데 하기 싫어, 하지 말자로 되니까 그게 아니라 아예 생각을 차단하는 거예요.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냥 하지 뭐. 그냥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갔고 결국 좋은 결과, 수능 만점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냥 하잖아요. 그냥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떻게 된다? 그게 습관으로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시기에 그 습관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초등 시기 정말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중고등 때 나도 모르게 파고들고 하게 되고 전력 질주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는데 선배맘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당시 저는 아이가 유아였었고 이제 대학교 보낸 선배맘이었었는데 입시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선배맘이었죠. 아들이었는데 공부 습관? 그거 뭐 초등 때부터가 중요해. 정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 중학교 때부터도 괜찮아, 고등학교 때부터도 괜찮아 해서 초등학교 때는 정말 자유롭게 뒀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그 습관에 젖어 있다 보니까 중학교 시기, 고등학교 시기가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초등학교 때 마냥 자유롭게 놀고 보내고 그 습관에 젖어 있다 보니까 중학교 때 그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게 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너무 아쉽더라. 사실 초등 때부터 엄마가 많이 신경 써줬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당시 저는 유아맘이었는데 이제 초등 들어가면 해줄 말 정말 많겠어 하면서 그런 말씀 해주셨었거든요. 그게 또 기억이 남는데요. 중학교부터 시작하면 되겠지 하면 왜 늦냐 하면은 보통 우리 친구들 방황의 시기, 사춘기 시기라고 하잖아요. 초등 때는 보통 엄마에게 칭찬 많이 받기 위해서 엄마 말을 잘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등 시기 올라가면서 엄마와의 소통이 단절되는 시간도 생기고 혼자서 많은 생각에 빠져 지내고 방황하는 시기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제자리에 돌아오느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중학 시기, 고등 시기를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느냐, 초등 시기의 경험들 그리고 습관들로 인해서 그 친구들이 바르게 올바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학습에 있어서도 전력 질주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등 시기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글쓰기, 이제 논술 수업의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는 친구들 또한 글을 쓰면서 막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 왜 하지? 이거 해봤자 어디다가 써먹어? 도움이 되는 거 맞아? 정말 하기 싫다. 그냥 나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놀래. 나 그냥 좋아하는 게임이나 할까? 그래서 머리에서 무수히 많은 싸움들을 하는 거예요. 왜 하지? 그냥 엄마한테 어렵다고, 하기 싫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만한다고 이야기할까?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결국 성장
해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그냥 닫고서 열심히 그냥 하지, 하다 보면 되겠지, 그냥 하지 뭐, 이 자세로 뚜벅뚜벅 자기야 할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정해진 어떤 시간 만들고 앉아있고 읽다 보면 쓰다 보면 그 정점의 시기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 뻥 뚫려서 막혀있던 그 머리가 뻥 뚫려서 뭔가 보이고 성장해 나가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해줘도 잘 모르고 글을 써 나가는 것도 한참 걸릴 것 같고 잘 못해 나가던 친구였었어요. 그런데 늘 정해진 시간에 와서 정해진 시간 동안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글을 써 나가고 그게 이제 누적이 되잖아요. 초반에는 뭐 의문점들이 있겠죠. 될까? 과연 이대로 해도 되나? 이 친구 과연 변화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나가면 될 거야. 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해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정말 누적이 돼서 잘 해 나가는 그 시기를 맞게 되더라는 거예요. 뚜벅뚜벅 자기 할 일을 걸어간 친구들은 그 처음 어떤 초보였던 시기 있잖아요. 잘 못했던 시기는 있었지만 하나하나 누적이 되면서 그 결과는 크게 성장하더라. 이 친구보다도 정말 잘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뚜벅뚜벅 걸어온 이 친구가 그 잘하던 친구를 뛰어넘으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잘했던 친구 있잖아요. 이 잘했던 친구 같은 경우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해서 뭐가 도움이 돼? 과연 될까? 오늘은 정말 힘들다. 해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힘들어서 오늘 하루 결석하고 오늘 내용 너무 어려운데 진짜 이걸 왜 계속 해야 되지? 해서 또 어느 날 가다가 결석하고 이게 결석하고 왔다 갔다 기분에 좌우하는 거예요. 의문을 품는 거예요. 계속할 이유 있을까? 오늘 하루는 쉬어도 되겠지? 해서 의문을 품고 꾸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꾸준하게 나아갔던 친구, 이 친구보다 못했던 이 친구가 결국은 이 친구를 뛰어넘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능 또한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노력을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런 친구들을 봤잖아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없을 수 있어요. 바로 초등시기입니다. 초등시기 같은 경우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중이다라는 걸 저는 확신하거든요. 최근에 또 어떤 영상에서 서울대 나오신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학 공부에 있어서도 정말 수학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사고하고 고민하고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문제를 열심히 풀어왔던 친구라면은 고등 시기에 열심히 공부 안 하더라도 그 시기에 정말 꽃피우는 시기를 그 정점을 맞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라는 건 똑같구나. 뭐 글쓰기에 있어서도 그렇고 수학에 있어서도 그렇고 고민하고 꾸준히 해나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던 그런 어떤 초등 시기, 그 시기, 중등 시기에 그 과정, 그 습관이 있던 친구라면은 충분히 그 고등 시기에 이제부터 꽃 피워서 정말 전력 질주하면서 그리 힘주지 않더라도 그 순간순간 열심히 충실히 해나가다 보면 정말 꽃 피울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저 또한 느끼게 됐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 초등 시기에 아이의 어떤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 엄마가 좀 많이 신경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학습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생활 태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초등 시기에 이 습관이 결국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면서 꽃을 피우느냐 그냥 시들어 버리느냐가 결정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한계를 정해놓는 친구들이 있죠. 글쓰기에 있어서도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나는 이렇게 2줄까지만 쓸 거야. 나 여기까지밖에 못 써 해서 그 한계에 머물러서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딱 여기까지만 쓰지 뭐 하면은 그 친구는 그 수준에 머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장해 나가는 친구들, 앞서 이야기했던 꾸준히 성장해 나가던 친구는 어떤 부분이 달랐느냐 하면은요, 자신의 한계 속에 머물러서 그 자리에 딱 이 수준까지만 쓸 거야가 아니라 선생님이랑 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러이러한 내용들도 집어넣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면은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또 선생님이 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더 추가해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좀 자료 조사해가지고 집어넣는다면은 더 이게 좀 신뢰성이 쌓이게 되지 않을까 하면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 조사를 하고 집어넣고 더 글을 탄탄하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에서 그치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또 그걸 적용시키고 또 이거 해보는 것 좋을 것 같아 하면 또 그거를 또 추가해서 적어 놓고 그런 식으로 수정하고 보완하고 첨가하면서 더 탄탄한 글을 만들어 나가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글을 쓰고 읽어 나가고 해 나가다 보면은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계를 만들지 말고 그 한계를 허물고 노력하고 확장시켜 나가다 보면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겨울방학이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아이 만들어 온 어떤 습관이 어쩌면은 좀 깨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더 탄탄해지는 그런 어떤 시기일 수 있거든요. 방학이니까 좀 쉬지, 초등학생이니까 좀 쉬지가 아니라 너무 달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정말 그동안에 만들어 왔던 우리 아이의 습관이 무너질 수도 있는 시기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 중심을 잘 잡고 아이의 좋은 습관 만들기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초등 친구들 지금 해나가는 게 다소 어려울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 우리 김연아 선수 얘기, 수능 만점자 친구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냥 하지 뭐. 이 자세로 그냥 하지 뭐. 그냥 해 나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습관으로 젖어들고 묵묵히 해 나가고 성장하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거죠. 학습, 우리 공부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초등 때 시기에 아이들에게 이제 경험시켜줘야 할 것들, 귀찮은 일이더라도 불편한 일이더라도 하기 싫은 일이더라도 묵묵히 해 나가야 할 그 무언가에 대해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초등 때 어떤 커다란 어떤 결과를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학교 선행 쭉쭉 달리고 어디까지 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얼마만큼 집중하고 그 수업 시간만큼 집중하고 이해해 나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시간을 갖도록 그 습관을 잡아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 지금은 정말 하기 싫고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열심히 해 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과정 안에서 재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게 하고 그냥 하게 함으로써 우리 그 과정의 어떤 재미를 느끼게끔 도와주는 거 어떨까요? 그냥 하게 하고 그 과정 안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렇게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힘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길러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 다이어리 사고 플래너 사고 아이의 공부 스케줄, 아이 또한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 계획을 세워나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직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엄마 주도 플러스 아이 주도, 자기 주도로 쌓아나가기 위한 어떤 계획들을 세워나가실 텐데요. 아직 초등학교 아이들 판단력이 그렇게 명확한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도 옆에서 코치해주고 도와주는 역할 필요하다. 아이의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보면은 이제 학원 상담 오시는 학부모님들 보면은 아이의 기분에 따라서 무조건 맞추려는 부모님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의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 아이의 기분을 맞추다 보면은 이 아이의 학습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기분을 맞춰주다 보면은 제대로 된 학습이 되겠어요? 좋아하는 대로 맞춰주고 기분에 따라 맞춰주고 어떤 결과가 생겨나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그리고 부모님도 꾀를 써서 조정하려 들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중심을 우리 부모님께서 잡아줄 필요가 있다. 아이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하기 싫다 이야기할 때 우리 부모님들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아이가 힘들어해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적응을 좀 잘 못하네요. 아이가 아직은 좀 학습으로 넘어가기에는 이른 것 같아요. 조금 더 놀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분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왜 엄마까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중심을 못 잡느냐는 거예요. 아이의 얘기에 휘청일 게 아니라 엄마만큼은 좀 중심을 갖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찮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겪으면서 그냥 하다 보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 우리 부모님께서 그 흔들리는 우리 아이들을 잘 잡아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초등시기 아셨죠?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좋은 습관 만들기에 있다. 많이 경험시켜주고 그리고 학습으로 나중에 본격적인 시기 만났을 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금은 걸음도 뿌리고 기초력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습관이 무엇인가를 해내는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공부의 신으로 유명한 강선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공부는 학생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만든 습관이 하는 것이다. 저 이 말 듣고 맞아 하면서 정말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 한 팀이 돼야 돼요. 혼자서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의지 불끈 잡고 스스로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유혹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태해지기 마련이고요. 무조건 그냥 해. 이 시간만큼은 열심히 하는 시간이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 시간만큼은 우리 약속하자. 꼭 이 시간만큼은 정해진 이것들을 해나가는 시간으로 우리 약속하고 유혹에 흔들리지 말자 하고서 무조건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무조건 해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쌓아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의 머리 안에도 무언가가 축적이 되겠죠. 그 힘이 나중에는 정말 큰 무기가 된다. 그런데 혼자서는 힘들다. 그래서 옆에서 같이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정해진 어떤 스케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뭐 공부 스케줄들을 짜주시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힘들어 할 때마다 그래 오늘은 그냥 쉬자. 오늘 너 지쳤으니까가 아니라 책찍질하고 격려해주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듭니다. 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거 혼자서는 힘들어요. 같이 해나가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아이와 함께 같이 해나가는 좋은 친구 있으면 더 좋고요.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 그게 좀 힘들다 했을 경우에는 부모님이라도 같이 한 팀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팀이 되어 주셔가지고 부모님들은 아이가 힘들어할 때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또 어떤 유혹에 흔들려가지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려 할 때마다 채찍질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공부 시간을 정했어요. 그럼 그 시간만 되면 이제 앉아있도록. 앉아있는 게 힘들어? 아니야. 그래도 우리 앉아있자. 선생님 말씀 집중해 나가고 책을 들여다보는 거 이것 또한 너무 힘들어. 하지만 무조건 우리 한번 집중해 보자.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뭔가 소통해 나가는 데 대해서도 너무 힘들어. 그래도 우리 노력해 보자. 글 써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 한 줄도 쓰지 못할 것 같아. 그래도 우리 한번 써 나가보자. 어떻게든 써 나가보자. 그렇게 한 줄 한 줄 써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꾸준함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어느 정도까지는 매일 이렇게 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는 정말 일상이 되고 실력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돼서 그 어느 순간에서든지 그냥 자신감이 가득가득 차 있어가지고 두렵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습관 쌓기 자체가 많은 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거든요. 약속을 지키게 하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 시간에는 무조건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해 나가는 시간이야. 약속을 아이에게 가르쳐 나갈 수 있고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려서는 안 돼. 스스로가 좀 절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키워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힘들다고 해서 나 안 할래. 포기가 아니라 끈기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을 통해서 약속도, 절제도, 인내도, 끈기도 키워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지시가 아니라 함께여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지시 내리면서 이렇게 해, 지시로서 절대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칫 시키는 것만 해나가는 아이로 길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해나가다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해나갈 시간이란 말이에요. 멀뚱멀뚱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멀뚱멀뚱. 그러면 자리에 앉아야지 하면 그때 이제 앉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노트 펼쳐야지 하면 그때 이제 노트 꺼내고, 연필 없어 하면 그때 이제 필통에서 연필 꺼내고 지시에 길들여진 아이들인 거예요. 공부할 시간 하면은 아이들은 생각을 갖고서 공부할 시간이네, 공부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자리에 앉고, 그리고 지금 수업 시간이니까 노트 책 꺼내고 공부할 준비를 해야지 해가지고 공부할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선생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게 시켜서만 해온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지만 시켰을 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체성을 갖고서 무언가를 해 나가도록. 지금 공부할 시간이니까 노트 준비해야지. 연필 꺼내고, 자, 선생님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면서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고,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나와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책 꺼내, 연필 꺼내 하기 전에 탁탁탁탁 장착이 돼가지고 몸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게, 이런 게 바로 좋은 습관이 자리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중고등학교 시기에 스스로 지금 공부할 시간 하면은 그냥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앉아있고, 뭐 해요? 선생님 다음에 뭐 해요가 아니라 공부할 시간 하면서 이제 내가 반짝이면서 뭘 해야 되지? 집중해야지 하고 자세부터가 달라지게 무언가가 나와줬을 때 그게 좋은 습관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습관 얘기하면은 또 숙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원가에 있을 때 곳곳이 다 학원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생활들이 다 눈에 띄기 마련이죠. 보이는 게 아이들이 영어학원 끝나면 이제 수학학원 끝나면 논술학원 하면서 바쁘게 움직여 가는데, 그 중간 과정들을 보면은 수학학원 가기 전에 한 곳에서 모이는 곳이 있어요. 약속이나 한 듯 모이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숙제 잘하는 친구들을 잡고서 그 노트를 빌리거나 어떤 문제집을 빌려가지고 숙제를 베끼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집에서 또한 잘 공부를 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숙제라는 걸 내죠. 학원에서만 공부하고 끝이 아니라 집에서도 이거를 좀 나름대로 복습하고 예습하고 공부해 나가라는 차원에서 숙제를 내는데, 이게 또 시키는 것에 길들여진 친구들의 어떤 유형으로서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숙제를 해 나가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반짝 중간에 비어있는 시간에 숙제 다 한 친구들 거를 베끼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죠. 정말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숙제 베끼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이 또 숙제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숙제는 내지 않고 따로 수업 시간에 자주자주 질문을 한다거나 발표하기 시간을 많이 갖거든요. 문제풀기 숙제를 의미 없게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 앞에서 이거를 설명하게끔, 발표하게끔, 발표를 어느 만큼 잘해 나가느냐, 그런 곳에 더 집중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친구들이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게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책을 부여잡고 더 적극성을 갖고 읽고, 텍스트를 더 적극성을 갖고 바라보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노력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제가 지도했던 학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해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발표도 잘하고 보통의 친구들과는 다르게 좀 눈에 띄게 잘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발표도 잘하고 이렇게 잘해 나가는 거야?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만 예전부터 수학 시간에 수학학원에서 수학 문제 풀 때마다 발표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늘 해오는
공부 방법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티처스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에서도 정승재 이 강사님께서 그런 공부법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친구에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문제 풀고 와, 이렇게가 아니라 동영상을 찍어서 제출하게 하는 거예요. 칠판 안에다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그거를 선생님에게 설명해 주듯이 동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보내줘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잘해 나가고 있는지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면서 아 맞아, 저 방법이야 그랬거든요. 그냥 의미 없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풀어라,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친구가 잘 알고 있는지 설명하게 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아이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부해 나가고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잘 설명을 못 해요.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께서 너 이런 부분을 아직 잘 모르고 있구나 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티처스에서 또 어떤 다른 학생 같은 경우도 문제를 다 푼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확인을 하는데 그럼 엄마에게 이 문제 한번 설명해봐 했더니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엄마가 너 뒤에 답지 보면서 풀었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데요. 좋은 습관을 자리 잡는다고 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는 시간,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문제 풀 것, 여기에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서서도 얘기했죠. 친구들이 그냥 건성건성 뒤에 해답지 보면서 풀고 그냥 시간만 때우려는 친구들이 있기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엄마와 학생은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와 학생은 한 몸이 되고 엄마와 선생님은 한 몸이 되고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적극성을 갖고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힘들지만 분명히 선생님이 이거 물어볼 거야, 그럼 공부해야지, 그렇게 적극성을 갖도록. 분명히 이거 나중에 엄마가 물어볼 거야, 해답지 베껴서는 안 돼, 제대로 고민해야지, 고민해서 문제 풀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도록 적극성을 갖고 늘 주체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습관의 힘을 키워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키워줬을 때 그게 바로 우리 아이의 실력이 됩니다. 좋은 습관 만들어주기, 그 습관이 내 아이의 재능이 되고 그게 탁월함으로 자리하게 된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